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즉시 연금의 보험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화 강세로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지난 몇 주간 경제는 점진적 또는 완만한 속도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강남 구민들은 사교육비로 가구당 평균 114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속에 사흘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구경호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18포인트 내린 1974.2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금융주들의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혼조세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내림세로 방향을 틀어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227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5거래일째 매도 행진을 이어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866억 원, 380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 넘게 내린 가운데 건설업, 섬유의복, 유통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과 보험, 의료정밀, 비금속 광물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54% 내리며 사흘째 내림세를 이어갔고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도 1%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은 강세를 보였고 LG화학과 삼성생명도 1%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베트남과 인도, 중국 펀드가 다시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금융위기 이후 반토막 펀드라는 오명을 뒤집었으며 미운오리로 전락했던 베트남, 인도, 중국 펀드가 최근 이머징 증시 회복에 힘입어 수익률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설정된 베트남 펀드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5%였지만 최근 1년간 수익률은 28.64%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 펀드가 대부분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설정된 것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수익률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인도 펀드도 최근 6개월 수익률이 9.16%를 기록했고 중국 펀드도 최근 6개월 수익률이 22%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들 펀드들이 최근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은 해당국의 증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머징 국가가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통화가치 강세를 노린 환차익 자금까지 유입되며 증시를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증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에도 215억 원씩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4조 1,17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365억 원 늘었습니다. 올 들어 10일 거래일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 평균 215억 원꼴로 빚을 내 투자한 셈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12월에는 4조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연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이 올 들어 1,630억 원 늘었고 코스닥 시장은 734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주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이 신용거래 융자가 늘자 전문가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며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나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즉시 연금의 보험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는 종교계 반발로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기 저축성 보험의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보험 차익에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계 반발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하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됐습니다. 또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기준이 현행 월급여 100만 원 이하에서 월급여 150만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원화 강세로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 하락하며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환율 수준이 전년 동기 대비 4.7% 낮아지며 수입 원자재 가격과 공산품 제조 원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물가가 2.7% 떨어졌으며 경기 부진으로 1차 금속 제품이 12%가량 급락해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농림수산품 물가는 축산물을 중심으로 3.8% 내렸습니다. 국내 출하 제품과 수출 제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총 산출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낮아졌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총 국내 출하 물가는 1.2%, 총 수출 물가는 7.5%씩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자기기 등 공산품 수출 물가의 하락폭은 7.4%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지난 몇 주간 경제는 점진적 또는 완만한 속도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발간한 베이지북에서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에 지난해 말 경기 동향을 종합한 결과 연말연시 쇼핑 시즌, 자동차 수요 확대, 주택시장 회복세 등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의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간한 베이지북에서 연준이 재정절벽 위기를 앞두고 경제가 느린 속도의 확장세를 보였다고 진단한 것보다는 다소 나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연준은 재정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의회와 백악관이 정부 예산 감축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뤄져 재정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남 구민들은 사교육비로 가구당 평균 114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는 17일 2011년 강남 사회지표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강남군의 가구의 28%는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었으며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18%,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은 20%를 차지했습니다. 가구당 사교육비는 월 114만 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았습니다. 또 강남 구민의 78%는 스스로 정치, 경제, 사회적 위치를 중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은 30%로 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노인 인구 증가율은 전국보다 2배 가까이 높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 1월 6일에서 12일 사이 인플루엔자 환자 비율이 외래 환자 1000명당 4.8명으로 유행기준 4명을 초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비율은 지난해 12월 16일에서 22일 2.5%에서 계속 증가해 올해는 17.6%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광주, 강원, 서울의 인플루엔자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준수하고 노약자와 소아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의 70% 이상이 자수성가형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금융자산 2억 5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성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지원이나 상속으로 자산을 축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를 차지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런 자산 형성 과정 때문에 한국 부자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거액 자산가들은 평균 5개의 금융회사와 복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했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조양준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007년에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금액이 확정됐다고요? 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6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금액을 7,341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만에 피해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전체 피해 금액 중 주민 피해로 인정된 금액은 4,138억 원입니다. 이 중 수산 분야는 3,676억 원, 관광 등 비수산 분야는 461억 원입니다. 또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자들에 대해서도 2,376억 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됐습니다. 방제 비용과 해양 복원 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액은 1,844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피해 금액은 향후 주민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결정된 피해액 중 1,458억 원은 유조선사인 허베이 스피리트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인정 액수가 너무 적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정된 7,341억 원은 피해 주민과 지자체가 신청한 총 제한 채권액 4조 2,271억 원의 17%에 불과합니다. 주민 피해로 인정된 4,138억 원 역시 주민들이 신청한 총액인 3조 4,950억 원의 1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이 같은 금액은 앞서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이 제시한 피해 금액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기금은 전체 피해 금액을 1,844억 원으로 인정했는데요. 서산지원의 결정은 이보다 4배가량 웃도는 금액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민 피해액으로 국제기금은 829억 원을 인정한 반면 법원은 4,138억 원으로 결정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해 주민의 신고 금액과 법원의 인정 금액이 차이가 난 것에 대해 피해 주민 중 일부가 3년 이상의 장기간을 손해기간으로 주장해 손해 발생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주장한 점, 연간 어획량이나 매출액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과다 금액을 청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주민들이 신청한 피해 금액의 12% 정도에 못 미친다.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피해 대책위원회별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충남 태안기름 유출 사고 피해 주민 모임의 한 관계자는 5년이나 기다려온 결과가 이 정도라니 한수만 나온다며 국제기금의 기준이 형편없이 적어 법원 판단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 납득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태안에서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는 한 어민은 이번 재판에서 피해 금액이 46만 9천 원으로 결정됐다며 하루 낚싯배 수입도 안 되는 돈이라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제기금 역시 법원의 결정 금액이 자신들이 내놓은 금액을 넘을 경우 무조건 이의를 제기한다고 공언해온 상황이어서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조양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쉐보레 판매량이 연간 판매 실적 최고치를 경신하며 쉐보레 브랜드가 GM의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M은 글로벌 브랜드인 쉐보레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이 495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전체 GM 차량 판매량은 929만 대로 쉐보레 판매량은 전체 판매 실적의 53%에 달했습니다. 쉐보레 선전에 힘입어 GM 전체 판매량도 지난해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올해 전격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애견 보험 상품을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에 이어 롯데손해보험이 다음 달 애견 보험 상품을 출시해 애견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롯데 손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일찍 받으면 2월부터 새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계기로 애견 보험 상품의 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애견은 460만 마리에 달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개는 현재 2천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앞서 애견 보험을 팔고 있는 삼성화재의 판매 실적은 2011년 302건, 지난해 476건이었습니다. 2008년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애견 보험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손보사들이 당시 관련 상품을 줄줄이 출시했으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2년 만에 모두 사업을 접은 바 있습니다. 알짜 사업인 바카스 사업의 편법 상속 논란이 제기된 동아제약 지배구조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아제약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지배구조 개편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이 회사 주식 9.3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안건 통과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바카스 사업을 맡게 될 신설 동아제약에 대한 지배력이 미세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동아제약 지배구조 개편안 통과 여부를 놓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정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기금 운영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롯데 해외 사업 적자가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증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지난해 해외 사업 적자는 최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사업의 경우 백화점은 점포당 적자가 200억 원, 마트는 전체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로 업계는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해외 손실 규모는 지난해 롯데쇼핑의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롯데는 2018년까지 매출 200조 원을 달성하고 그 가운데 30%를 해외에서 달성, 아시아투펜 글로벌 그룹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